네, 그러면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예. 네,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뭘 들은 거야? 아 참 휴지를 휴지를 들고 있어. 야, 어떻게 스튜디오에 두루마리 휴지를 이렇게 갖다 놓고. 뭐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자, 박 이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오늘 밤에 폼크가 이제 발표하는 거죠? 어떤 거요? 폼크가 뭐예요? FMC. 오늘 밤 맞나요? 아 내일 밤인가? 우리 시간은 내일 새벽입니다. 아, 내일 새벽이에요? 네, 내일 새벽. 내일 새벽으로. 예. 네. 내일 새벽에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은 이제 그거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여튼 뭐 그것은 25피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거보다는 8월 이장의 네. 기자회견. 뭐라고 할 건지. 예. 다음 9월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인지 어떤 뉘앙스를 가질 건지 뭐 그건 이제 내일 말씀 좀 드리겠고요. 가능성은 열어놓겠죠, 뭐. 예. 그 동안에 어떻던 시장은 꾸역꾸역하는 표현을 왜 썼냐면요. 다우가 지금 12일째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0.08%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강하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네. 꽤 견조하게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한편으로는 나스닥에 있는 빅테크나 커뮤니케이션 섹터 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약세였는데 어제는 나스닥이 상대적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0.61% 올랐고요. S&P 500도 0.28% 올랐습니다. 뭐 특징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상승했었는데 이제 상승폭은 조금 오후에 오전에 상승했던 것에 좀 상승폭은 좀 축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연속적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매물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위안화 보면은 달러 대비 7.13 위안까지 꽤 떨어졌습니다. 물론 7위안 아래로 떨어지면 좋겠죠. 근데 뭐 어떻든 간에 이게 꽤 올라오다 좀 떨어졌는데 이것은 중국의 부동산 규제 완화 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상해 종합지수가 2.1%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위안화가 떨어지는 위안화가 이제 떨어진다는 얘기는 위안화 강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요게 시장에서 반영이 좀 되었고요. 그리고 반도체와 소재,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강세를 보였고요. 네. 금융과 소비재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 종목들을 보시면 네. 대부분 그런데 요거 한 며칠 동안은 금융과 소비재가 강세였어요. 그리고 반도체, 소재,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약세였거든요. 이건 이제 수급적 요인이 강하다 이런 표현을 제가 드렸고요. 요게 다시 그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특징을 예. 좀 보였고요. 그리고 IMF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8%에서 3%, 미국을 1.6%에서 1.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이 110이었는데 117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기 괜찮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이제 전해졌고요. 주요 종목들에서 특징적인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비재나 이런 것들이 좀 금융이 하락을 하면서 그동안에 좀 눌려 있었던 종목들이 좀 올라왔습니다. 애플, 메타 뭐 조금씩 올라왔지만 전체적으로 좀 올라왔고요. 반도체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 인텔 1.4%, 엔비디아 2.3%, TSMC 2%, AMD 2%. 특징적인 종목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두 종목이 장외 시간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들이 거의 대부분 시장 컨센서스를 넘기는 실적 발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은 시장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 이후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알파벳은 본장에서 0.56% 올랐는데 지금 시간에서 6% 이상, 6.6% 지금 좀 현재? 전에 본 거는 지금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파벳 실적을 뜯어봤더니 네. 광고 매출이 괜찮더라 계속. 경기가 안 좋다고 했지만 네. 기업들이 광고를 줄이지 않았다. 요게 지금 시장에서 그게 제일 취약할 거라고 본 거잖아요. 예,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보는 것 때문에 이제 시간에서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3% 하락을 하고 있어요. 떨어지죠. 예, 요거는 여기도 시장 컨센서스 대비 또 이제 높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전분기 대비 그 QOQ로 성장률이 10% 이하의 성장을 했던 것은 2017년 이후에 처음이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좀 둔화되고 네. 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률이 점차로 둔화되는 것은 좀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요? 예. 거기 성장률은 둔화된 지 한참 되지 않았어요? 계속 지금 성장률은 괜찮게 예, 괜찮게 나오다가 애저 서비스 이런 것들이 엄청 성장하고. 예.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거기마소 성장률이 좀 둔화되고 있다. 오해마소. 예, 요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시장 컨센서스 대비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지만 예. 가이던스나 그 내용을 가지고 사후적으로 주가가 좀 이렇게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예. 같습니다. 우리 시장 어제 코스피가 0.3%, 코스닥이 1% 올랐는데요. 어제 뜨거웠어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뭐 급등을 했으니까 코스닥이 1% 올랐고 939포인트가 됐고요.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0.3% 올랐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시장도 요즘 우리나라 시장은 할 말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주요한 시점만 좀 말씀 좀 드리면 어제 하루에 개인들이 1.37조 순매수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1.35조. 1.37조 중에 대부분이 포홀이던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 빨갛게 제가 표시를 해놨잖아요. 포스코홀딩스의 개인들의 매수가 1.2조, 외국인 매도가 1.3조예요. 저거는 그러면 개인들이 다른 거는 또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1.37조 매수니까 다른 것들을 좀 팔았죠. 네. 일부 종목만 그냥 계속 집중적으로 산 겁니다. 개인들은. 예, 일부 종목 개인적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외국인들은 또 반면에 2차 전지의 다른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의 쇼커버가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전기전자를 좀 사는 편이에요.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지금 서로 엇갈리는 행보를 좀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기관들은 그냥 뭐 크게 뭐 689억이니까 이렇게 대규모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기관들 689억이니까 큰 비중은 좀 없었습니다. 아침에 좀 상승을 하다가 네.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30분 동안 7천억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개장 초에. 예, 개장 초에 그래서 이건 특정 종목에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나오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점차로 반등하기 시작해서 오후 들에서 그냥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지수 자체는 코스피가 0.3%, 코스닥은 1% 올랐지만 안에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화려한 개별 정보장이 됐습니다. 네. 예, 보시면 쭉 불러드리면요. 에코프로 올라온 거 다 아시고요. JYP, SM, YG엔터, 엔터주 다 급등했고요. 고려 아이언, 두산 바켓, 현대 문프라 이런 현대 HD, 현대 건설기계, 사실 기계장비 어제는 있잖아요. 사실 LS를 비롯한 저는 예. 송배전이라든지 예. 이런 쪽이었죠. 사실 예, 다 LS 그룹 올랐습니다. 다 올라오고. 좀 이따 이것도 설명을 드릴 네. 건데 LS는 상한가 상한가 갔고요. 왔어, 어제. 예. LS 일렉트리 25% 올랐고 가운데는 15% 올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송배전, 건설기계, 엔터, 자원개발, 조선기자재 요게 몽땅 다 올랐어요. 또 오르는 것들은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보시면 코스닥의 상승 종목이 261개고요. 하락이 1287개입니다. 하락 종목이 1287개 이렇게 비중이 있는데 네. 이만큼 오른 건 아마 처음이라고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만큼 오른 종목은 막 급등을 하고 나머지는 다 찬밥이고 네. 이런 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조선 기자재도 강세였어요. 어제, 조선 예. 기자... 어제 기자재 강세였습니다. 네. 계속 신고가가 있다가 네. 좀 조정을 보였었는데 어제 다 같이 또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게 오르는 그런 특징을 보여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계속해서 수급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쏠림 현상이 더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그런 쏠림 현상에 강화된 주역들은 지금 개인들이 이끌어가고 있다. 네. 그게 우리 시장의 지금 현주소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오늘 FNC 회의 뭐 2일 차이고요. 뭐 우리나라 날짜로 그런 거고 내일 새벽에 우리 알 수 있고요. 오늘도 뭐 주요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LG 이노텍도 있고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LG 엔솔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뭐 매크로 미국 시장은 더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파월의 기자회견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적 발표를 하면 예. 거의 대부분 지금 한 79%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기대를 이미 이제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이후의 가이던스, 커멘트에 따라서 이제 등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개인들은 2차 전지 밸류 체인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은 반면에 이제 공매도 여전히 있고 그리고 전기전자를 매수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수급 경쟁 구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막 하고 있어요.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은 언제나 뭐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렇지만 그것에 의해서 시장이 막 움직인다라는 것은 일시적이거나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워낙 이게 강하기 때문에 탑 기사의 뉴스들도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쏠림이 이제 계속 강화돼서 네. 특정 종목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다행스러운 거는요. 기존 섹터 외에 강세 종목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형적인 이제 종목 장세이다. 그래서 맨 밑에 있는 빨간 것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슈가 있거나 실적이 있거나
외국인 그런 종목인데 외국인 공매도가 많은 종목 찾아서 하자.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게 아예 그냥 어떤 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기사성으로 자료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괜찮다 그러면은 그 이제 수급이 그쪽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어제 LS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예,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릴 네. 건데요. 첫 번째 뉴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룹사 주가 연동 움직임이 이제 더 강화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이 그룹사들의 주가에 연동하는 것은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고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룹주가 같이 움직이는 것도 테마라고 구분합니다. 시장에서는. 그룹주가 같이 움직이는 그룹 테마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포스코 그룹주가 쭉 올라가니까 예. 2차 전지하고 전혀 관련 없는 포스코 ENC라든지 저기 그 OTC 마켓에 있는 것도 8% 9% 오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효과라는 예,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지금 그냥 생긴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110년 전에 거래를 했던 제시 리버모어가 그의 책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110년 전에 이런 걸 발견을 하고 그런 거래를 했으니까. 이 사람의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동일 산업군은 주가가 연동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장에도 테마에 보면은 그룹 테마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근데 이게 되는 시기가 있고 안 되는 시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에코프로의 2차 전지에 강력한 테마가 생기면서 여기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이거나 에코프로 그룹이 굉장히 강세잖아요. 그러면서 포스코가 강세를 보이는 거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LS가 상한가 딱 가니까 어제 LS 관련 그 밑에 있는 그룹의 종목들이 전부 다 20% 이상씩 올라가는 데 지금 네.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번 이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또 찾습니다. 그 자금들이 또 찾아요. 그래서 오늘 그 뉴스에 보면은 신문지상의 뉴스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뭐 에코프로 그룹의 주식을 사면 그 돈이 복사돼서 나온다. 정말 강력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까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좀 세다 그러면은 거기 관련된 섹터의 종목이나 관련 그 그룹사에 있는 종목들을 찾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걸 어저께 쳐다보고 있으면서 이제 거래를 좀 하긴 했는데 야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그 쏠림 현상이 이제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식 오래 하는 사람은 못 따라가죠. 그렇죠. 근데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항상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그냥 마지막으로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근데 이렇게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나다 보니까 코스닥 신용융자가 10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코스피가 9.8조거든요. 양시장 합계 20조가 됐습니다. 요거는 지난 4월 24일 2.4조 이후에 3개월 만에 다시 올라왔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신용공여 중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증권사들이 한도가 소진되거든요. 증권사들이 돈이 있다고 무작정 막 주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본 대비 얼마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되어 있어요.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올라가서 계속 줄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정 정도 계속 올라가면은 다시 중단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도 이제 뉴스에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다른 지금 코스닥이 워낙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재미있는 뉴스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데일리의 뉴스로는 코스닥 시가총액이 454조인데 이거 역대 최대. 그래요? 코스닥이 생긴 이후에 최대인데요. 코스닥이 1997년 1월 3일 날 시작을 했죠. 그때 이제 보통 100으로 처음에 시작을 우리 코스피도 그래 100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코스닥은 100으로 시작했더니 너무 지수가 낮아서 중간에 2004년인가에 1000으로 바꿨어요. 바꾼 겁니다. 지수.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과거에 그때 그 뭐죠? 그 IT 버블 붕괴 그때 3000하고 지금 이렇게 낮냐? 그건 이제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중간에 한번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 드리겠고요. 아무튼 당시에 시가총액이 얼마였냐면 7.9조. IMF 외환위기 때 4.3조. 코스닥 다 합쳐서? 네. 4조 3천억이면 코스닥 다 샀어? 1998년 9월에 예, 다 합쳐서. 와 그래요. 다 합쳐서. 재미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뉴스 좀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454조. 거기 또 하나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두 개 합쳐서 80조예요. 네. 454조 중에 이 두 종목이 80조입니다.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이 두 종목이 어제 두 자릿수대로 상승을 했으니 지수는 1% 오르고 나머지 1,200개 종목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 지금의 상황이 오늘 확실히 대변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좀 있겠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정말 다행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뉴스를 하다 잠깐 좀 언급을 좀 드리면 우리 지금 이런 걱정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없는 사람 배 아파서 그러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지만 어떻든
시장에서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걱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혹시 조정을 보이면 시장이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 시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섹터가 아니고.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 이 섹터나 그룹이나 이게 확산되는 경향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전부터 이랬습니다. 이 예전부터 개별 종목 장세가 돼서 화려한 개별 종목장이 되면 거기서 수익이 많이 나잖아요. 그 수익을 냈던 어떤 뭐랄까요 프론티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장의 주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나 많이 벌었으니까 나가는 게 아니고 다른 걸 찾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럼 다음에 뭘 가지고 할까? 그래서 시장에서 자꾸 하반기에 뭐 혹시 바이오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저는 뭐 거기까지는 제가 뭐 내피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반도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대 축이 이게 순환하면서 갈 가능성이 있다. 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이 분위기가 꺼지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거라서. 그거 팔고 예금으로 가는 사람 거의 없지. 왜냐하면요 지금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뉴스는 안 가져왔지만 여담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투자 대안이 뭐가 있느냐. 실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이렇게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업계에 있는 분들입니다. 없대라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을 갈 거냐, 대체 투자 뭘 갈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주식시장에 힘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있습니다. 성장주로 집중한다. 예, 인플레이션 해지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TSMC가 지난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TSMC가 AI 붐으로 인한 소비자 수요를 맞출 수 없다는 얘기 한번 네. 들려준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대만 북부에 29억 달러를 투자해서 패키징 공장을 건설한다는 발표가 아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칩 시장이 계속 성장한다는 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에 주도권 각축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삼성은 테슬라와 그리고 암바렐라와 협력하고 있고 TSMC도 이 완성차 업체들 공략을 위해서 독일의 파운드리 공장 건설을 검토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거 오늘 당장 움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늘 저는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우리가 어느 섹터를 보고 뭘 보고 갈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유럽연합 EU에서 62조 원 투자의 EU 반도체법을 이사회에서 확정했습니다. 2030년까지 지금 현재 점유율이 약 10% 정도 되는데 한 20% 목표로 하는데 대부분 다 돈을 어디다 쓰냐면요. 생산시설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 짓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 공장 짓는다는 얘기면은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장비? 있는 거죠. 예, 그런 생각 해봐야겠죠. 예. 반도체 공장 짓는데 좀 특화돼 있는 데들도 어디 있던데. 반도체 공장 짓는 데 특화된 클린룸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건설사. 건설사보다도 거기에 예. 들어가는 이제 맞습니다. 다 요소가 예, 있거든 라인에. 그게 아무나 짓는 건 아니고요. 클린룸을 전문으로 하는 공장에 그런 이제 기업들이 따로 또 옥시크린? 있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중국이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 꺼내냈잖아요. 근데 이번에 효과 있을까? 아직도 뭐 시장에서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이 직접적으로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이거 내수부진, 부동산 리스크, 외부 환경, 경기 둔화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재미있는 뉴스입니다. 2019년 이후에 중앙정치국 회의 때 항상 시진핑이 얘기했던 집은 거주하는 곳이 아니지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 이걸 먼저 얘기하고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요번에 이 문구가 삭제됐다고 합니다. 이 문구가. 그래서 여전히 의심은 하고 있지만 그래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 뭐 이런 뉴스가 좀 있는 거고요. 자, 뭐 요즘에 수급 내용이 굉장히 많으니까 마지막 또 당장의 뉴스는 아니지만 뭐 많이들 회자되는 뉴스이니까 말씀 좀 드려볼게요. 골드만삭스가 에코프로비엠 매도 보고서 한번 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매도 보고서 냈었는데 이번에 또 냈어요. 한 번 더 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 두 가지의 뭐랄까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매도 의견을 내놓고 7월에 에코프로비엠 26만 주, 포스코 퓨처엠 15만 주 정도를 순매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도적 보고서가 아니냐라는 네, 의심이 골만삭스 창구로. 예.
이제 네, 골만삭스가 고유 계정으로 샀다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창고로 예, 샀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항상 그렇지만 그래서 의심의 눈초리가 좀 있다라는 이제 그게 그래놓고서 올라서 쇼커버 들어온 거지. 쇼커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좋아서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거 좋아서 사고 싶은데 일부러. 네,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냥 전해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골드만삭스의 포스코 퓨처엠 타겟 프라이스는 22만 원으로 지금 하거든요. 어제 종가가 59만 8천 원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세라고 하는 건 TP입니다. 이거 TP를 이게 뭐랄까요 하이픈으로 넘어가면은 한국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오타는 아니고 TP입니다. 이게요. 자동으로 바뀌는 거, 자동 변화 때문에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저런 거를 이제 젊은 세대는 뭐 방법을 찾아내는데 우리는 여기서 의욕이 없어. 자동 변환이 돼서 그 정도 이래서 그냥 이해해라 이러지. 예, 좀 이해해 주십사. 아니, 말씀 먼저 제일 드린 쉽게 거예요. 그냥 저 스페이스바 한번 해갖고 띄워. 아, 스페이스 바를 치면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변환돼서 이렇게 아니 해서 그 이해해달라니까. 우린 거기까지야. 예. 아, 위에는 잘 됐는데 고쳐놨는데 다시 이렇게 됐네요. 지금 보니까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근데 국내 현대차증권, SK증권, KB증권, 키움증권은요. 포스코 퓨처엠의 목표 주가는 66만 원에서 67만 원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거 의도적인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보고서들에서 좀 자, 그러면 화내는 이제 편이고. 골만삭스 본사로 원정 가야 되겠네. 아 스키자로. 이런 뉴스들이 지금 있습니다. 뭐 이런 뉴스들도 많이 돌아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수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수급 때문에 지금 시장은 정말 수급으로 움직이는데 자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뉴스는 아니지만 이런 표현을 써볼 수 있습니다. 야 이거 뭐 시장이 뭐 더위 먹어서 이런 거 아니냐 뭐 또는 주가가 뭐 이러냐 수급으로 이렇게 가는 게 뭐 말이 되냐 이런 말 자체는 되게 무지한 말입니다. 시장은 원래 그렇습니다. 시장은 원래 있는 그대로 봐야 되고요. 있는 그대로 그 안에서 해석하고 나는 그것을 추종할 건지 안 할 건지 나는 다른 걸 할 건지 판단이지 요즘에 이거 가지고 좀 화내는 사람들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 지금 시장을 보고 화내는 분들이 있다고요? 있죠. 아니 보세요. 지금 상승 종목이 몇 개 없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안 그러는데 어저께 또 한 번 지난번에 연초에 2차 전지를 못 담아서 죄송합니다라는 반성 못 쓴 운영사 하나 있었죠. 네. 어제 또 나왔습니다. 뭐라고? 요번에 그걸 못 따라가지고 미안합니다. 우리 수익률이 낮아져가지고 어제 또 나왔었어요. 반송문서요? 아니 그런 데들이 많을 텐데 거기만 이제 뭐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고객한테 쓴 거를 어떤 고객이 이제 외부로 돌린 거겠죠. 네, 그런 아니 얘기 이게 증시 격언에 뭐 박 이사가 잘 알겠지만 네. 수급이 재료에 우선한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네. 단기 시황은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두 번째는 시세는 시세한테 물어봐야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는 자기 주식에 대해서 나는 이제 그런 거지. 너무 자랑도 하지 말고 너무 또 배아파도 하지 마라. 네, 네. 주식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닌데 네. 남 먹으면 축하한다고 그렇지 왜 남 먹은 건 그렇게 배가 아프고 어느 순간이 되면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난 속속이 어떤 얘들이 또 올라와서 이쪽에 또 고생하는 사람이 있고 항상 그렇거든요. 전에 주변에 먹으면 축하한다고 아유 밥 사라고 하면 되지 그걸 왜 예, 요즘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나도 살 수 있었는데 못 샀으니까. 그런 건 엄청 많죠. 그런 거야 뭐. 나도 그 생각을 안 한 게 아닌 더 갈 것 같은데 약간 겁나서 못 샀는데 네. 겁이고 자시고 그냥 계속 겁나게 가버리니까 그게 이제 화가 약간 좀 짜증이 좀 나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아니 거는 짜증 나는데 남한테 표현을 하지 말란 말이야. 아니 뭐 어떻게 짜증 나는 그 속을. 지금의 시장 환경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긴 하죠. 바로 내가 타려고 그랬는데 버스가 내 앞 사람까지만 태우고 가. 약간 좀 짜증 나잖아요. 뭐 그런 느낌 아니실까 싶은데. 그러나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건널목에서 막 아슬아슬하게 못 건넜다면 다음 신호에서는 여러분이 첫 번째입니다. 아유 그러니까 어쨌든 남의 불행을 즐기지 마시고 남의 행복을 배아파하지 마시라니까. 주식은 뭐 자기가 하는 거지 뭐. 주변에 돈 번 사람 있으면 밥이라도 그럼. 먹고 돈 버니까 너무 좋은 거고요. 네. 주식시장에서 돈 번 사람이 많으면 그 돈이 주식시장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유동성이 그래. 좋습니다. 내 돈 뺏어간 느낌이라고 그래요. 자, 내 돈. 누가 알아 LS가 상한가 쳤을지 상한가 칠지 누가 알았냐고. 사실 그 돈이 또 들어온 거 아니겠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길게 보시고 너무 마음을 너무 막
막 죽겠다 막 스트레스 그러지 마시라고. 아 위안이 하나도 안 된다 그러시네. 자 오늘 7.1위안까지 갑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 예. 자, 대단히 오늘 하루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 외환 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 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 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